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빅데이터 시대. 업계 종사자의 20, 30대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게 또 이제 왕의 신봉님이 요즘에 또 이 빅데이터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네.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학교랑 여기저기서 연구비를 얻어서 제 센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이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센터예요. 네. 건강보험 빅데이터 센터인데 이제 운영한 지는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돼가고 네. 이제 슬슬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채용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요즘 이력서를 정말 많이 봐요. 네. 제가 이력서를 진짜 많이 보는데 이력서를 보면서 좀 여기 시청층들이 보통 20대, 30대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구직 활동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제가 정말 절실하게 형이자 이제 우리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고 사장님도 이력서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이력서 많이 받으시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빅데이터 하도 사람들이 빅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가 빅데이터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크니까 빅데이터, 큰 데이터, 빅데이터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의를 내린 빅데이터는 뭐냐 하면 내가 손으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냥 굉장히 실용적인 정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면 레지던트나 인턴 갈궈서 야, 너 밤까지 내일까지 다 정리해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래 애들 한두 명 조진다고 정리될 자료의 사이즈가 아닌 그때부터가 저는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심플하네요. 정리가 심플하죠. 확 되네요. 밑에 놈 조져서 안 될 사이즈. 그게 빅데이터예요. 야근으로 해결 안 된다. 네, 야근 네.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야근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킬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데이터만 다루는 기술만 있는 사람을 내가 데려서 쓸 거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니까 의료계를 아는 사람만 있고 빅데이터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데이터 마이닝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누구를 뽑았을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력서를 최근에 몇 장 좀 봤냐면 한 200장 넘게 봤어요. 이때까지 1년 동안 200장을 넘게 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빅데이터가 좋으니까 이력서를 내보자.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앞으로 전망이 밝아 보이니까. 전망이 밝아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보자라는 건데 이제 업계에서 저는 거의 이제 스타트업 한 2세대쯤 되거든요. 빅데이터 스타트업 한 2세대쯤 돼요. 2세대쯤 보면은 저도 이미 업계 종사한 지가 벌써 5, 6년 차예요. 그 사람 한 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눈에 이제 들어와요. 그럼 얄팍하게 그냥 어느 정도 포장해서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냥 뽑아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제 선에서 그냥 읽어보고 한 3줄 읽어보고 그냥 룰아웃이에요. 네. 룰아웃이고 정말 배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열정페이가 나도 마음의 족쇄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계는 아직까지는 미래를 보고 들어온 업계지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줄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는 열정, 미래에 대한 미래상만 보여주고 그 사람은 나한테 열정을 주고 그 사람의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페이를 많이 못 줘요. 네. 페이를 많이 못 주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 방송업계에 굉장히 예전부터 뛰어들었으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많이 줍니다. 굉장히 많이 줘요. 굉장히 많이 주고 제가 요즘 어느 정도 주냐면 저보다 많이 줘요. 연구원들이. 진짜 짜증나요. 이게 업계 경력으로 따지면 제가 그분들 2~3배는 받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2~3배 주고 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줄 돈이 없어요. 이력서 한 장 추가요. 여기 또 얄팍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학교가 인천이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 아닌데 그 디메리트가 정말 커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우리 정도 학교에서의 받는 이력서 수준이랑
지금 인천에서의 받는 이력서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조금만 멀면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서울에서 다니고 싶어 하죠. 그러면 결국은 조금 더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오려면 제가 페이를 더 세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페이를 더 세게 불러야 되는데 수도권 아닌 대학에서는 연구비도 많이 없어요. 연구비 많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 월급을 깎아서 내 월급으로 그 사람들 페이를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씨, 빡세네요. 빡세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보내시려고? 그런 첫 번째가 뭐냐면 20, 30들에게 어떻게 보면 구직자들 지금 이제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는 분들한테 뭐 네. 해주고 싶은 말들. 첫 번째는 이력서나 뭘 보든 볼 건 첫 번째는 학벌이에요. 학벌이 좋지 않으면 이니셜 스크리닝에서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네, 특히 학계에서는 특히 학계나 굉장히 하이엔드 스타트업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이나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지 볼 길이 없잖아요.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학위예요. 그렇죠. 예,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다음에 뭐 대학원을 어디 석사, 박사 어디 나왔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미국에 가도 똑같아요. 미국 사람도 원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학부 어디 나왔는지, 대학원 어디 나왔는지, 추천서 어디 가지고 나왔는지. 이거 세 개가 제일 이니셜한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사실 예선 통과가 힘들어요. 예선 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경력자. 근데 그 경력의 수준이라는 게 그 학부를 커버할 정도의 경력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서울학교 학부가 없잖아요. 그럼 지방대가 나왔잖아요. 그럼 최소한 국제과제 2, 3년 정도는 한 정도를 요구를 해요. 그 정도가 있어야지. 구직자한테 좌절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높은 대우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퀄리파잉 연구도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실제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그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그 사람을 뽑기에는 요즘에 굉장히 지금 나만 해도 사람 몇 명 잘못 뽑으면 휘청휘청 넘어갈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안정적으로 검증된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학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배우려고 그러면은 학력도 없다, 경력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배우려고 들어온 사람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려는 사람이고 우리 연구소나 우리 스타트업이 그 사람에게는 한 줄의 경력이 되는 결국은 이직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볼 건 하나예요. 밤샐 수 있어요? 집에 안 갈 자신 있어요? 돈 많이 안 받아도 돼요? 돈 많이 안 받아도 돼요? 그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이미 이 분야는 굉장히 유망하고 인재들이 밀려 들어와요.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네가 안 오겠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분야에선. 네. 그렇게 되면은 열정페이인데 우리가 또 열정페이 정도까지는 안 해줘요. 열정페이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못하게 막아놨어요.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죠.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 돼요. 근데 최소한 최저임금을 준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우리 회사의 최저임금 정도는 벌어줘야 돼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최저임금을 못 벌어줘요. 스타트업이나 하이엔드에서는 배우는 사람은 일단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배워서 나중에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하지만 지금 내 스타트업 정도의 위치에서는 결국 내가 가르치면 나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겠죠. 그럴 거면 왜 차렸냐? 왜 차리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악덕업주야. 내가 악덕업주긴 한데, 하지만 이게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높아요. 네. 지금 저희만 해도 지금 만든 지 6개월도 안 됐지만 지금 따오는 연구비 수준이 생각보다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영속 가능해요. 한 1, 2, 3년만 버티면. 근데 이걸 나랑 같이 버텨줄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럽대. 나도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더러워요.
정말 이 말 하는 게 너무 더러워요. 네. 제가 한번 저는 뭐 지원을 진짜 해보고. 10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근데 사장님이 정말 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야 뭐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너무나 많은 제가 지금 한 13년 나이스 게임 TV 13년 했으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정말 언제 13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작은 회사들이 갖는 예. 어려움이 굉장히 있고 결국 작은 회사에 들어오는 거는 비전을 보고 들어오는 거라면 당장의 돈보다는 네. 그리고 당장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데를 가죠. 맞아요. 냉정하게 현실은 그러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큰데 더 좋은데 이미 다 갔고 그러면 우리 회사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모든 회사들은 똑같아요. 월급을 주면 그만큼만 벌면 회사는 안 까집니다. 예. 예. 아주 심플해요. 월급을 줬어요. 내가 100만 원을 받아가면 그 회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돼요. 네. 그러면 회사는 벌진 못해도 까지진 않죠. 그게 아주 심플한 구조로 돼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 두 사장님을 모시고 뭐 저도 사실 지금 구직자거든요. 이제 곧 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제가 뭐 이제 교수라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그 트랙으로 된 교수가 아니라서 저도 지금 막 알아보고 넣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 시대의 구직자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우선 일단은 뭐 여왕의 신봉님이 지금 네. 빅데이터 쪽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러면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생겼던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네. 거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물론 학력, 학벌 좋으면 되는 거 알지. 네. 경력 있으면 좋은 거 알지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좀 더 테크니컬한 얘기 해달라. 네, 약간 그 내가 정말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를 얘기를 해주셨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과 사업이에요. 문과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이랑 통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데이터고 수치잖아요. 네, 그러면 수리적 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적 감각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내가 쓰는 함수나 아니면 내가 쓰는 프로시저에 대한 수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파이썬이랑 R이랑 사스로 코드를 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왜 그 코드가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벌써부터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전 전혀 모르는 얘기죠. 전혀. 예, 그래서 요즘에는 버닝썬은 아는데 제가 파이썬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빅데이터 시대는 언어를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전문 프로그래밍 언어는 최소한 2개나 3개는 해야 돼요. 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언어 자체가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계기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쓰는 언어, 예를 들어서 요즘은 파이썬이랑 R이 제일 잘 나가는데 파이썬이랑 R이 제일 잘 나가요. 그래서 파이썬이랑 R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업계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인 거고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R이나 파이썬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파이썬만 하거나 R을 하거나 한 개만 하면 내가 못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언어는 2가지를 해야 돼요. 최소한 언어를 2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언어 2가지의 조건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도 이제 유튜브로 보고 사람들이 욕할까봐 저희 연구실의 조건을 말하면 저희 연구실이 주로 학생 연구원은 안 뽑아요. 대학원생은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전문 연구자만 뽑거든요. 전문 연구자만 뽑는데 기본 보장 세전이 4,500쯤 돼요. 와, 기본 좋네요. 보장이 세전 4,500이고 인센티브가 거기서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세전 6,000 정도 돼요.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올해 1년 동안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세전 6,000 정도예요. 와, 정말 모시고 그런데 계시네. 세전 6,000이 업계에서는 거의 최고의 대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 저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상으로 부르면 위에 교수님이 쌍욕해요. 너희가 업계를 흐린다. 6천이면은 근데 세전 6천이면은
그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그 박사급을 그렇죠.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 박사급, 완전 포닥급이에요. 포닥급의 세전 6천 정도를 부르는데 이런 데가 사실 전문 연구원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빅데이터 이제 스타트업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 데리고 평생 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제가 추려서 그 사람이 제시한 금액보다도 더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이 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 있는 분들이 포닥 몇 년 차들도 있어요. 포닥 몇 년 차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빅데이터 하려면 최소한 언어 2개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하게 되면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융합 학문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영역 사이가 겹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원래 전공이 있고 빅데이터를 배운 사람이 있고요. 빅데이터에 가까운 통계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을 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경험이 쌓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해설을 하는 거고 해설자로 출발을 해서 게임을 배운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게임 기획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잘하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야 2개가 합쳐서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거니까 베이스가 어디였냐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베이스에서는 똑똑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하는데 의사잖아요. 그러면 의사 쪽에서는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는 확실한 상태에서 컴퓨터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빡세다. 그리고 그것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거기 컴퓨터 언어까지 해야 그리고 되잖아. 컴퓨터 언어를 완전히 전문 엑스퍼트로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돼요. 네. 대신 여기서는 확실해야 돼요. 대신 이쪽의 언어에 대한 모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 정도 스타트업이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다음에 이제 AI랑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도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쪽에 들어가면 지금 한국이 생각보다 기술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 박사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들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곳이에요. 빅데이터랑 AI 뭐 이런 예, 딥러닝 이런 데가 대신 대박 나면 초대박이 가능해요. 초대박이 가능해요. 그 초대박을 노리기에는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저 평일에 집에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연봉이 지금 한 6천쯤 되거든요. 네. 6천 중에 3천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연구소에 꼬라 박아요. 그럼 제가 집에 3천만 가져가거든요. 근데 세전이니까 집에 생활비 많이 가져가면 200만 원 가져가요.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간다고 저한테 욕하잖아요. 저 지금 전문의 딴지 몇 년 된 의사예요. 진짜 전문의 딴지 몇 년 되는 이제 40 다 돼가는 전문의 의사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집에 20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하지만 이게 대박 200이지만 대박 한번 나오려고. 이래서 초대박 나면 그럼- 제가 낙겜에 알리바바가 쿠팡에 꽂아준 것처럼 버티고 있겠습니다. 유튜버들 다 죽을 때까지 네가 해라. 시청자 이벤트. 저는 존버하고 어쨌든 회사 안 망하게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 초대박 나시기. 하지만 저는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빅데이터가 유망할 수 있는 곳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돈이 되는 게 왜 그랬냐면 저도 예전에 연구를 할 때 제가 건축과랑 이제 협업을 한 그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전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융합 연구였어요. 융합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이제 동대문 DDP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료가 없는데. 스터디 디자인 딱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그 딱딱히 찍은 걸 이제 하면은 얼마나 유동인구가 변화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한 걸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하철역에 이제 XY 좌표가 이제 지리 좌표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이제 세로로 이렇게 띄운 거를 한 거죠. 이제 변화 그 뭐 2년 3년간 그걸 했더니 사람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연구 그 결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강남 쪽, 여기가 줄었네. 여기가 줄었네. 이것만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의 목적은 이 동대문 그쪽 역사문화공원역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었냐, 줄었냐가 저의 그 관심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하철 그걸 다 돌려가지고 해버렸더니 오 생각보다 여기 수서가 죽었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돈이죠. 네, 그러면서 여 근처에 땅을 사야겠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발표를 한 다음에 나온 얘기가 결국 그 얘기였어요. 재밌네요. 뭐 그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통량의 뭐 유동 인구에 따른 네. 지하철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게 과연 집값하고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네.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면 네. 부동산 쪽은 확실히 뭔가 돈 되는 정보가 될 확률이 있다. 네.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 대기업들 중에 특히 뭐 SK나 아니면은 뭐 조금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다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이랑 전문가들을 그냥 거의 쓸어가요. 요즘엔 거의 쓸어가고 있거든요. 쓸어가서 뭐라도 시키면 뭐라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아예 외국계 기업에서 먼저 다 쓸어가고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들이 쓸어가거든요.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데려가는 인재풀이 썩었어요. 이미 한 번 걸러지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만 데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구직자한테 하는 말은 지금 빅데이터에 올까 말까를 고민을 하면 벌써 늦었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요 흐름은 4, 5년 이내에 거의 끝납니다. 거의 끝나서 성패는 4, 5년 사이에 날 거예요. 4, 5년 사이에 예전에 닷컴 기업들이 버블이 터지는 게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빅데이터 기계학습이 완전히 지금 활성화된 지가 딱 4,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버블 터질 때까지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5년 뒤에 배워서 기계학습이나 빅데이터를 하겠다는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계학습이나 빅데이터를 배우면 5년 뒤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겠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거기에 이미 이제 고등학생인데 학부를 어디 가서 이제 뭘 전공해야지?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고 지금 들어가려면 최소한 학부 정도는 학부 3, 4학년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시기상으로는. 빅데이터 학부가 있나요? 없죠. 없고 그러니까 관련 전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관련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관련 학부가 뭐예요? 빅데이터는? 통계. 일단 통계가 제일 좋고요. 통계고 세상 제일 재미없는. 그다음에 수학과도 괜찮아요. 전 수학하는 사람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예, 수학하는 사람도 괜찮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아예 순수하게 내가 방법론이나 모델링이나 아니면 그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수학과나 통계학과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아직 의사 출신이 나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중간에 융합된 상태면은 쓸 데가 없어요. 결국은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영학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문과의 애매한 과들은 그래서 좀 취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예 특화된 스페시픽한 기술이나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들은 그쪽은 내가 인정. 그 다음에 다른 걸 가르치는 개념인 거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빅데이터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제 귀담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 되게 좌절이 오네요. 이거를 참 시청자 수가 많이 나올까? 제 생각에는 중간에 한 3분 정도 듣다가 많이 빠져나가실 것 같아서 그냥 빅데이터랑 상관없이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하면서 20대, 30대들한테 구직자들한테 제가 뭐 그렇게 해줄 말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어디서 시작을 하든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한 생각을 회사에 맞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받으면,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받는 일은 돈은 조금 받는데 일은 그렇게 많이 한다. 뭐 이런 불만들이 다들 있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있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수익과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게 적으면 그 회사를 나오면 되고 그게 적당하면 그 회사를 다니면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잘 맞추면 내가 돈을 조금 받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양이 많은데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정론이죠. 그러면 수익과 직결된 일을 달라고 하거나 찾아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회사의 수익 때 직결된 일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돈을 조금 받는다. 그럼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못 올려준다고 하면 그 회사를 나오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받는 돈과 회사에 벌어다 주는 수익이 어느 정도 직결되는지를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주제를 굳이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은 카스맨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근데 저희가 녹화 끝나고 가서 서로 개인적인 교류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도 벌써 새벽 네. 1시예요. 그래서 방송을 빙자하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건데 사실 제가 제일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네, 시청자 중에 좋아요를 꼭 눌러줘야 돼요. 제가 댓글 제일 먼저 달게요. 도네이션 해도 돼요. 자, 아무튼 빅데이터 시대의 구직자 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빅데이터가 이제 4, 5년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 시대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아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했구나. 아직까지는 좀 더 있는. 네. 그 뭐 제가 제일 크게 생각을 했었던 게 전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고시와 뭐 사법고시 이런 거 끝났어라고 생각했거든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닷컴이랑 약간 다르게 이거는 방법론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닷컴이나 그런 건 이제 시대 환경이 변화하는 쪽에 많았었고 이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방법론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수학을 쓰고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하고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업계 표준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를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좀 고등학생들이 혹시 볼 수도 있고 뭐 대학교 초년생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전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이걸로 대박 나는 거예요. 네, 대박의 대박의 기준이 한 5년 정도 남은 네.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학교에서 다 주입시켜 줄 거예요. 네. 이걸 안 하면 취직이 안 될 테니까. 실제로 그 제가 있는 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의 네. 경영학과에 있지만 그 경영학과 학생들이 문과잖아요, 전형적인. 네. 하지만 요즘에 코딩 엄청 배우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동아리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런 활동 학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학회가 잘 되는지. 예전에는 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그 컨설팅, 뭐 재무 그쪽이 잘 됐다고 하면 지금은 다 프로그래밍 아니면은 저는 빅데이터 쪽에 학회들이 훨씬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문과가 이과랑 접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사실 연세대학교가 고대보다 좀 더 이과 쪽에서 나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가 나? 갑자기 또 왜? 뭐가 나? 뭐가 어디가 어떻게 나? 왜 또 연고대가 또 갑자기? 경영학과에 한해서예요. 경영학과에 한해서. 경영학과 고대 경영이 더 나은 데 아닌가요? 거기 대통령 없었잖아요. 우린 대통령 있는데? 아니 왜 그 연세 경영에서 자기네들의 좀 자부심이 있었냐면 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대우관이라는 건물에서 경제학과랑 응용통계학과랑 같이 건물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다니는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부터 경제랑 응통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고대는 상대적으로 경영관이 따로 분리가 되면서 그 돈 많으시면 고대는 술 먹었지 뭐. 그러면서 조금 더 문과적인 느낌이었고 여기는 그 수학적인 거를 좀 더 이제 친숙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있었는데 요즘 뭐 경영관 새로 생기면서 그런 것도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과 경영학과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다. 네. 예,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는 알겠으나 어디서부터 다시 가르쳐서 네. 언제부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을지 돈은 모르겠다. 가르치는 동안에도 돈을 줘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제가 그것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고민인데 이런 작은 회사들 이제 중소기업 중앙진흥원 뭐 이런 데서 그런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작은 회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고민이 뭐냐면 월급 주고 가르쳤는데 일하다가 나가는 게 제일 힘들다. 아 정말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돈만 낭비하고 쓰지는 못하고 이제 그 투자한 걸로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구직자들하고도 부딪히는 게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회사는 원하죠. 경력자 같은 신입을 그 얘기는 원하고. 뭐냐면은 돈은 신인만큼 주고 싶다. 하지만 경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 맞아, 맞는데 맞아요, 맞는데 똑같은 고민이에요. 작은 회사들이 네, 갖고 작은 있는 회사 작은 어쩔 수 회사들은 없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비전을 못 느끼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인재들은 더 좋은 조건에 있는 회사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 안에 남아 있는 인재들 가지고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데 눈높이는 비슷해요. 구직자들이 나는 학벌이 낮으니까 조금 받고도 열심히 일할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이 사용자들에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인턴십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들한테 임금을 지원을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요즘에는 보니까 2명을 쓰면은 1명 임금을 지원해주는 2+1 아, 제도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채용하는 거에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구직난인데 작은 회사들은 구인난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청년들은 눈을 낮출 수 없다. 그럼 회사들은 눈을 낮춰요. 어떻게든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눈을 낮추면 잘 안 돌아갑니다. 현실은 네. 또. 근데 또 월급은 최저임금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보통의 위에 있는 그 한 달 가르치면 이제 막 돌아가는데 3달을 가르쳐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5달 가르쳐 이제 조금씩 돌아간다 근데 나가요. 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작은 회사들의 어려움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 30대, 20대들의 구직자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아까 얘기한 돈에 대한 기준을 세워라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거예요. 그건 어딜 가나 사실 똑같거든요. 연봉을 많이 받는 친구들, 인류대 나와서 연봉을 많이 받는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으면 회사는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 그럼요. 똑같습니다. 연봉을 조금 받으면 그 돈의 무게만큼의 스트레스를 줘요.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네.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저희 세대 애들이 생각보다 저는 와우 게임한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와우에서 파티를 구하고 공격대를 구성하고 돌리는 원리가 딱 기업 구성 원리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작은 공대를 정말 딱 메이저 공대까지는 아니지만 정규 공대를 한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딜 잘하는 애들은 다 윗공대 가서 더 빨리 잡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근데 걔들 빈자리를 메꾸다 보니까 딜 안 나오는 사람들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목표한 네임드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목표한 네임드까지 못 가니까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네. 이 와우에 참 세상 많은 게 녹아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때부터 겪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내가 잘해야 돼요. 일단 내가 공대를 운영하든 회사를 운영하든 간에 기본은 뭐냐 하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조금씩 키워가는 건데 근데 그게 진짜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힘들죠. 쉽지 않아요. 네. 확실한 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네. 만만하진 않다. 만만하진 않아요. 혹시 저희 연구소에 이력 내실 때 와우 몇 년 하셨는지랑 딜이 얼마나 오셨는지를 제시해 주시면 가산점이 붙습니다. 저는 네. 나이스 게임 TV에서는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봤는데 쭉 경험상으로 게임 고수들이 네. 저희 회사에서 일을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그러면 게임 관련된 일을 할 때 이해도가 빨라요. 학벌하고 상관없이. 네. 혹시 하스스톤은 안 되나요? 운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닌가요? 실력보다 운인데. 에이, 하스스톤 잘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 LOL 티어 같은 경우가 다이아였던 친구들이 일을 잘합니다. 네. 실제로. 예, 우리랑 그거 게임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게임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해보면 사장님 일 드럽게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런 사장님을 믿고. 그러니까 제가 사용자가 돼 있는 거죠. 아, 잘하는 사람을 해야 되니까. 역시 리더십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건가요? 모든 안 되는 회사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문제아의
원인은 부모한테 있는 것처럼 회사에 문제가 있다 사장한테 문제가 100%예요. 에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사용자 입장에서든 그 구인자 입장에서든 구직자 입장에서든 이 눈높이를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서로 간에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뭐라도 움직이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막연하게 제일 제가 지금 구직자 중에 구직자들한테 20대들 청년들한테 20대 친구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하고 소주 먹어서 신세한탄 하지 마라. 뭐라도 해라. 그러면 삶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무조건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친구들 우연하게 만날 기회, 혹시 전화할 기회가 있으면 한탄 하세요? 아니요, 한탄이라기보다는 나 구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그런 연결을 그렇죠. 그런 해주더라고요. 거라도 그렇죠. 계속 하는 네, 거예요.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냥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요즘에 그런 강의 뭐 테드니 뭐 이런 강의들 많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그냥 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거 하면은 스타트가 이런 거 중소기업에서 스타트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보세요. 먼저 한 사람이 먼저 관둘 수 있고요. 먼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 기독교인이지만 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면서 옆에 법륜스님의 그런 걸 막 틀어놓고 하거든요. 아니면 뭐 뉴스나 그런 것도 틀어놓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법륜스님이 한 얘기 중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 꿈이 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러면은 일단 들어와가지고 자기 그 정토회인가 거기 들어와서 여기서 한 달 있다가 나가면은 그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맨날 밥 먹고 밤 한 12시 뭐 그때까지 이렇게 뭐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러다가 11시쯤 돼서 재운 다음에 다시 4시에 깨워가지고 한대요. 그거를 이제 한 달 반복을 하다 보면 아씨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뭐야 스파르타 학원 영업 광고 아니에요? 그거 약간 영업 광고 느낌인데? 일단 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민으로 거기를 간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어쨌든 뭔가를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러 간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사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근데 막상 진짜 경쟁에 뛰어들어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뭐라도 그냥 동호회라도 뭐라도 그냥 찾아가서 해보면 시작을 하면 네. 다른 사람들보다 10발짝 20발짝 앞서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아 근데 제가 자기계발서 진짜 싫어하는데 이렇게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너무 미안하네요. 근데 저도 여기 생각해보면 저희도 이제 염천교 처음에 이제 네. 지원자 뽑는다고 방송 그 하셨을 때 네. 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저기를 내가 쓰면은 될까 뭐 될까 그런 걸 떠나서 되겠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막 밤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소개서를 또 썼어야 됐잖아요. 내가 네.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내면서도 열심히 내셨네. 네. 이렇게 쓰고 낸 다음에 또 이제 방송을 또 시작한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이제 저는 이 조회수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이제 이거를 고정적으로 하면서 뉴스 읽어주는 남자 좀 쉬고 있거든요. 네. 따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교수님들조차도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20대의 진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들은 뭐라도 시작하시면 그게 에이. 남는 장사다. 100%. 이거는 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진짜 나이가 깡패예요. 나이가 깡패는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다 그럴 때 왜 우리가 보배야 말도 안 듣고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그런 게 느껴져. 점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쟤네들이 뭐가 될지 모른다. 근데 20대는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0대 때 내가 공부 안 했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면 늦지 않았다라는 거. 네, 아우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 주제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그래서 혹시 저희 조회수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기준으로 한 10% 미만이면 제가 여기 스탭들 고기 한번 살게요. 에이, 네. 아닙니다. 저희는 고정 그 아재들 1200명의 고정 아재들이 있어서 무슨 개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분들은 네, 좀 참고가 됐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관련되지 않고 지금 구직하고 있는 20대 분들도 뭐 그냥 아저씨들한테 남는 거라도 조금 있어요. 네, 우리가 어쨌든 경험은 했잖아. 네, 30대 구직자도 힘냅시다. 그렇죠. 30대 구직자들도 경력직 구직자들도 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힘내시죠. 화이팅 합시다. 네. 네.